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카톡이나 주고받으며 지내는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카톡으로 길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명랑활달해서 직장에 다닐 때는 의기투합했는데 미국 지사로 가더니 거기 눌러 앉는 바람에 이방인처럼 돼버린 친구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심심할 때 들으라고 노래를 보내왔다. 나는 미스 트롯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양지은이란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다. 노래도 처음 듣는다. 노래를 잘한다 싶어 듣고 있는데 가사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념적인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사를 자세히 들어봤다. 분명히 이념적인 노래다. 대한민국 70년을 부정하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5천년 역사인데 70년이 무슨 대수냐. 아무것도 아니다. 붓을 달라. 붓으로 백두산 천지물을 먹물 삼아 다시 역사를 쓰자.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자. 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는 감성적이고 그럴듯했지만 자세히 가사를 들어보니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70년을 부정하고 백두산 천지물로 역사를 다시 쓰자.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자니 이제 본격적으로 빨간 물을 들일 때가 됐다는 휘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강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백두산 천지물로 한라산을 화폭 삼아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도 모르고 좋다고 신나서 손뼉치고 따라 부르다 보면 세뇌가 저절로 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까? 저들은 백두산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잇는 절대 성지라고 사기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만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백두혈통이라며 전지전능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별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는 김씨 3대, 백두혈통의 젖줄이며 핏줄이라는 것이다. 백두산 천지물로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한 점 한 점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를 백두혈통의 역사로 만들어 가겠다는 커노테이션이 있지 않은가? 그게 읽히지 않는가? 바로 이 대목이 노래의 핵심이라고 본다. 저들은 물고기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선전과 무자비한 공포를 조성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교본처럼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선동선전, 공작, 공포 정치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랫말을 써도 반드시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속에 담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너무하다. 재앙이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5천년 역사에서 대한민국 70년만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짱깨들이 고개 숙이고 우리에게 배워간 역사가 있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배우고 박정희를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멀리서 한국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 저러다 아주 망하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만은 이제 대중가요까지 저런 걸 만들어 부르고 방송에서 대상까지 주다니 하는 개탄과 넋두리로 가득한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지워버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뜯어 고칠 수도 없으려니와 과거에 집착하거나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란
과거를 교훈 삼아 반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고쳐 쓰고 다시 쓴다는 것은 역사를 조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랫말에 나오듯이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 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따뜻합니까? 나무랄 데 하나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달콤한 감성의 껍질을 벗기고 보면 사나운 이빨과 날카로운 손톱, 무자비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나가세.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가며 역사를 다시 써나가자고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물을 먹물 삼아 백두혈통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고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과 감성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저 노랫말도 순수한 작품으로 문학적으로도 이해되고 호응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관계는 특수하고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넘봅니다. 우리 위정자와 어리숙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저들이 도끼를 들고 있어도 무조건 좋다고 꼬리치며 애완동물같이 구는 자들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인 유선우 씨는 지난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한 연설을 보며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라고 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저들이 동원한 15만 명의 관중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님의 소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감격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남과 북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군사부문 합의서까지 채택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평양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20년 작년 6월 17일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파기됐습니다. 백두산 천지고 전쟁 없는 한반도는 북측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발 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붓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2018년 북한을 무대로 펼쳐졌던 가짜 평화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는 북한 측의 악랄한 만행과 판판이 북한에게 당하기만 하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경거망동을 광고하는 노래를 계속 들어야 하겠습니까? 노래는 어디까지나 노래일 뿐이라며 항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틈새를 노리는 것이 저들의 공작 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사에 뜨뜻미지근하고 얼치기, 순둥이 노릇을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세상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